사쿠라 주무관, 요즘 편의점 삼각김밥 사기 힘들지 않아요? 제 옆자리 동료인 토쿠가와 준 씨가 어느 날 아침 출근 인사를 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품을 하다 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준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오사카 중앙구 근처 편의점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삼각김밥이 품절이래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솔직히 쌀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사실 저도 출근길에 간단히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구경도 못할 정도로 재고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쌀값 폭등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죠. 왜 쌀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 일본은 농업 선진국이고 역사적으로 쌀 생산에 정성을 기울여 왔는데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기후 이변 탓, 생산량 조절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대더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부 통계에 오류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문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핑핑 울려댔습니다. SNS를 보니 도쿄 한 마트에서 한국산 쌀이 단 이틀 만에 품절됐다는 뉴스가 난리더라고요. 설마 한국산이 일본 쌀보다 맛있나? 아니, 말도 안 돼.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가치관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맛있는 쌀을 생산해? 일본 쌀이야말로 최고지.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댓글들은 오히려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맛이 꽤 훌륭하다. 한번 먹어봤는데 놀랐다는 평이 주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역사적으로 쌀 생산은 일본이 훨씬 더 오래됐다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사쿠라라고 합니다. 올해 29살, 오사카 시청에서 경제진흥국에 근무 중인 주무관입니다. 직급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시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꽤 다양해서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교류나 도시 관광 정책을 담당하며 각종 행사 엑스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보다 발전된 선진 외국이라면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 정도를 떠올렸죠. 특히 한국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일본한테 비비겠어요? 한국은 항상 일본의 발끝만 따라다니느라 바빴었죠. 어릴 때부터 일본은 기술 대국이다라고 굳게 믿어왔고 뉴스에서 가끔 들려오는 한일 갈등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들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한국을 싫어했어요. 한국은 우리 일본의 짝퉁이야. 모든 것을 일본에서 베껴가는 나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제 주위 친구들 중에는 한류 드라마를 보거나 케이팝에 빠져있는 이들도 많았지만 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속으로는 겨우 한국 것을? 하고 비웃었달까요? 그런 제가 하필 오사카 시청의 국제 박람회 업무 지원 팀에 배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전역을 뒤덮은 쌀 가격 폭등 사태가 맞물리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오사카 시청에는 제가 경제진흥국 소속이지만 부서 간 협업이 꽤 활발합니다. 요즘 한창 엑스포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IT, 농업, 관광 등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쌀값 폭등 사태도 저희 팀에서 당연히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시 입장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식음료 대책이 중요한데 이미 편의점부터 음식점까지 쌀 부족 현상이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장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사쿠라 주무관, 이번 엑스포 사전 점검으로 해외 각국의 전시관 담당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 좀 챙겨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국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굳이? 하고 무시할 뻔했지만 부장님 말씀이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ICT 스마트 농업 전시를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대요. 자칫하면 우리 일본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시에서도 예의주시하라고 말이 내려왔습니다. 뭐? 한국이 오사카 엑스포에서 우리를 제치고 돋보인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발끈했습니다. 괜히 언론에서 설레발치는 거겠지. 실제로는 일본이 훨씬 대단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화가 났어요. 게다가 요즘 쌀값 폭등 사태와 맞물려 뉴스마다 한국산 쌀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한국이라는 이름이 일본 위에 군림하는 느낌이 들어 거슬렸던 거죠.
하지만 공무원이니 표정 관리는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라고 대답하며 속으론 완전히 씁쓸해하고 있었죠. 며칠 뒤 인터넷 기사와 TV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고위 간부 나카야마 다카시가 방송에서 한국의 쌀 품절 사태를 두고 사실상 한국 측의 홍보 이벤트일 뿐이며 한글은 장난 문자 수준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한 거예요. 온 SNS가 발칵 뒤집혔고 한국 측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며 비판을 쏟아냈지요. 저는 솔직히 좀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뭘 알아? 일본어가 훨씬 아름답고 고급스럽지. 라고 속으로 끄덕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관리하는 시청 공식 SNS에도 항해 댓글이 잔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도 공개되어 있다 보니 한국인이나 영어 사용자들이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사카시의 입장은 뭐냐? 왜 일본 관료들이 근거 없이 한국을 비하하느냐? 한글을 왜 무시하냐?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도 많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빗발치니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막 나카야마 간부 편 들었다가 국제적인 문제 되면 곤란하다라는 회의가 열렸고 저까지 휘말려버린 거죠. 그렇게 SNS가 뜨거워질 즈음 저는 엑스포 사전 점검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관을 돌며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안내 동선이나 안전관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야 했죠. 아침 일찍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렸고 입구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요즘 한창 QR코드 모바일 티켓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와이파이 접속 문제로 절반가량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뭐야 이거?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면서 박람회 입장 시스템 하나 못 만드나? 사람들 불평이 터져 나오니 제 얼굴까지 화끈거렸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사카 시청 공무원이니까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 미국 같았으면 깔끔하게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국이 잘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괜히 제 안에 한국을 경계하는 마음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엑스포 내부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국가관들은 죄다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고 긴 줄이 생겼는데 유독 한국관만은 대기줄이 짧고도 스무스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제가 궁금해서 안내원에게 물어봤더니 한국 측은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아서 중앙 서버 장애와 무관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안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은 사전에 트래픽 폭주나 네트워크 장애를 예측해 백업망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더군요. 순간행 한국이 이렇게 철저해? 하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입으로만 비상대책 운운하지 실제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 했는데 한국은 이미 갖춰놓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웃기네. 설마 이게 우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업무는 봐야 하니 이왕 온 김에 한국관 내부를 상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360도 스크린이 한국의 도시 풍경과 자연 경치를 펼쳐 보이는데 정말 눈부시더라고요. 무엇보다 AI 음악 스튜디오라는 체험 공간이 있었는데 관람객이 간단히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면 인공지능이 즉석에서 작곡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이런 것까지 한다고? 약간 황당해하며 체험존에 들어갔는데 저한테도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오사카 시청을 대표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달라길래 정중하게 제 이름과 직책을 말했어요. 그러자 AI가 몇 초 만에 멜로디를 생성하더니 화면에 가사 자막을 띄우는 겁니다. 신기한 건 가사가 한글 마이너스 영어 마이너스 일본어 순으로 뜬다는 거였어요. 한글 자막이 훨씬 빨리 번쩍하고 나타났고 그 뒤 영어, 마지막으로 일본어가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스태프에게 왜 한글이 이렇게 빨리 뜨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 스태프가 웃으며 한글은 디지털 처리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방식이라 바로바로 렌더링하기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한글이 뭐가 어쨌다고? 사실 한글 자체를 깊이 알 일도 없었고 저는 그냥 일본어가 최고지라는 생각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주최 측 긴급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회의장 근처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장 와이파이가 여전히 불안정했고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이 마비 상태라 관람객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이런 박람회를 제대로 못 치른다며 해외 언론들도 비판을 퍼붓는 상황이었죠. 회의실 앞에 서 있는데 검은색 셔츠를 입은 한국팀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하길 이동식 오지 허브를 가져왔습니다. 중앙망에 바로 패치하면 30분 내에 복구 가능할 겁니다. 전혀 생소한 장비 명칭이었습니다. 이동식 오지 허브라니 일본에는 이런 게 없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얼마 뒤 정말 30분 만에 전 시장 전역에 와이파이가 회복되었고 주최 측 대표가 한국팀의 공식 감사 인사를 발표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뭔가 이상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일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이건 오사카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도대체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한 게 언제적 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한국팀이 와서 한 방에 해결해버리다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엑스포 사전 점검을 마치고 며칠 뒤 농림수산성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쌀 긴급 수입 확대, 농업 컨설팅 초청. 같은 내용이었어요.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추가로 쌀을 들여오고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을 불러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필 한국이라니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가 아니고 농업하면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런 생각에 불쾌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 가계 부담이 커지니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정부 입장에선 어디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거죠. 며칠 뒤 제가 속한 경제진흥국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쿠라 주무관, 한국에서 들어오는 스마트 농업 컨설팅 사절단 일정도 챙겨야 하고 동시에 우리 시청에서도 현장 취재 영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당신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농업 ICT 시스템을 상세히 취재하고 오사카시가 참고할 만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을? 마음은 1초 만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상사의 지시는 곧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시 차원이 아니라 정부 관련 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니 더욱 무시하기 어려웠고요. 부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굳이 다른 분들 중에 더 전문적인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지만 부국장은 안 됩니다. 주무관이 이번 엑스포 사전 업무도 맡았고 SNS 대응도 하고 있으니 제일 상황을 잘 알잖아요. 시의 기대가 큽니다. 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한국 출장 가야 하나 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말았죠. 출장 날짜가 되어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을 마치고 도착해보니 첫인상부터 생각보다 깔끔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국은 지저분하겠지 하는 색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의 현대적 시설과 시스템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공항만 좋아 보이는 걸 거야. 제 스스로 그렇게 애써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을 탔는데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안내 화면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친절히 나오고 심지어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탄다고 하더군요. 일본도 스이카나 이코카 카드가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달라서 약간 번거로운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전국 단일 시스템인가? 약간 놀라면서도 괜히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봤자 한국이지 뭐.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그 세련된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죠. 다음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의 한 벼농사 현장이었는데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가 막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논 위를 드론이 날아다니며 농약과 비료를 뿌리고 자율주행 트랙터가 모내기를 하더군요. 농부들은 주로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지시만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농촌 풍경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짓는 시골만 그려져 있었는데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니 충격이 컸어요. 현지 농부인 김재영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긴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으로 기계를 대여받고 IoT 센서를 통해 토양 상태와 기상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덕분에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높아졌죠. 농약과 비료 사용도 AI가 예측해주니 불필요하게 많이 쓰지 않게 되고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아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소비자 가격은 또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하고 질문했더니 김재영 씨는 웃으며 정부에서 가격 안정 대신 농민 소득 지원을 직접 해주니까요. 예전처럼 쌀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농민은 손해가 없고 윈윈이죠. 라고 대답하더군요. 아, 이거 일본 농림수산성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선 생산 조절, 수급 균형을 맞추느라 농지를 줄이고 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 농협과 얽힌 복잡한 이익 구조가 우선이니까요. 취재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농업기술진흥청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종 개발과 병해충 예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온 벽에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전국의 논밭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기상정보위성 사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언제 비료를 줘야 하는지 병해충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첨단 과학 연구기관 수준이잖아.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박사인 유민호 씨가 문서를 보여주며 저희는 AI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한 벼 품종도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기존에는 품종 개량에 수십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훨씬 단축할 수 있죠. 라고 설명하는데 그 당당한 태도에 한국이 이만큼이나 앞서갔나 라며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은근한 패배감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한국에 밀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통과 품질의 강점이 있잖아. 고시히카리 같은 브랜드 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한국이 아무리 들어온 농업을 한다고 해도 전통과 명성면에서 일본이 우위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데이터 기반 농업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한 이상 한국이 그냥 아류일 뿐이다라는 제 옛날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심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취재 3일차, 제가 묵는 숙소 근처 카페에서 타이핑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20대 한국인 학생들이 한글 자판을 엄청난 속도로 두드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살짝 엿보니 세상에 손가락이 날아다니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죄송한데 한글 입력이 원래 그렇게 빨라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 구조라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입력돼요. 그래서 평균 타이핑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생각해보니 일본어는 로마자로 먼저 치고 히라가나로 바뀐 뒤 다시 원하는 한자로 변환해야 하잖아요. 특히 노령층에서는 이 변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PC나 스마트폰 쓰길 꺼린다는데 이걸 디지털 문맹률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이런 한글 체계가 디지털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이 안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며칠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디지털 행정과 스타트업 문화를 살폈습니다. 서울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 대기번호를 휴대폰으로 받고 순서가 되면 알림이 오고 창구에서는 종이 서류 없이 일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일본 같으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면 구청 가서 접수하고 수수료 내고 종이를 뽑아야 하는데 여기는 모바일로 신청하고 파일로 받을 수 있대.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부24라는 통합 행정 플랫폼으로 세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신청 등이 모두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라, 일본은 언제 이렇게 되나? 싶었죠. 일주일 동안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면세점과 공항시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국 시스템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무조건 우위라고 여겼던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니야. 아니, 글쎄 좋아지고 있나? 잘 모르겠다. 아직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최소한 무시하거나 싫어할 대상은 절대 아니란 걸 깨달은 건 분명했습니다. 오사카 시청으로 복귀해서 저는 출장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 및 ICT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평소에 워드 작성은 자신 있지만 이번엔 엄청난 자료와 경험을 곁들여야 하니 꽤나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일본이 쌀값 폭등 등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직불금직접 보조 시스템과 스마트 농업 도입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네트워크 분산화와 백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썼습니다. 제 상사와 동료들이 이 문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사쿠라 주무관이 이렇게까지 한국 시스템을 높게 평가할 줄 몰랐는데 하고 말이죠. 하긴 그간 저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의외였을 겁니다. 보고서가 내부 회의에서 통과되고 시장 비서실에서도 관심을 보이자 저는 영상 인터뷰 형태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속으론 여전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사카 시가 앞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해야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제 친구나 가족들이 이제 한국 쌀을 사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해올 때면 진짜 맛있어?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제 입안에는 일본 쌀이 최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마트에서 한국산 쌀을 찾아보다가 벌써 품절이네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국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인기인가 보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며칠 뒤 부장님이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사쿠라 주무관 보고서 잘 봤어요. 덕분에 시에서도 해외 교류 정책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주무관께서 한국 쪽 연락 창구를 맡아줄 수 있겠어요? 전 어이가 없어 제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사실 본부장님 쪽에서도 사쿠라 주무관이 출장 다녀오고 나서 한국에 대해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셔서 오사카 시와 한국 간 농업 ICT 교류를 담당해줬으면 하십니다. 와,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줄이야. 그렇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릴 때마다 거부하기만 해서는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담당을 맡으려면 최소한 한글 자판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소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유튜브에 떠도는 한글 자판 배우기 영상을 찾아봤죠. 사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부끄러움과 내가 왜 하는 자존심이 솟구쳤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은근히 재밌는 겁니다. 가령 일본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치려면 아이를 입력 후 변환해서 제대로 된 한자를 골라야 하잖아요. 근데 한글로 사랑해를 치려면 자음 시옷 모음 아, 자음 리을 모음 아, 자음 이응 모음 네 정도의 조합으로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 의외로 논리적이잖아? 게다가 자판을 익히니 입력 속도가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문맹률이 꽤 높다는 얘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이건 배워두면 일할 때도 편하겠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시간이 조금 흘러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한국의 농업 전문가 컨설팅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구축이나 드론 농업 시범 지역을 선정해 테스트 중이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수확량을 끌어올렸다고 하더군요. 오사카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협력해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탄탄하게 관리해 가격 폭등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양한 교류와 시책을 제가 일선에서 기획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왜 우리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해? 하고 투덜거렸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자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 한번 본 거, 느낀 거에서 오는 충격이 크더라고요. 어느 날엔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오사카 시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며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고맙게도 제가 보고서에 담았던 여러 제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논의하더군요. 역시 한국인들은 적극적이야. 사실 이 적극성이 때론 일본인이 보기에 좀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경제나 행정 발전에 있어선 큰 원동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한 한국 공무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쿠라 씨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적부터 편견이 심했고 별로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ICT, 농업기술, 행정 모든 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더군요. 이젠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부터라도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괜히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오사카 시청의 여성 공무원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 건 사실 쌀과 폭등이라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쌀 사정이 순탄했다면 아마도 전 여전히 한국? 뭐 별거 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후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산 쌀 실제로 먹어보니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한글 자판이 생각보다 편하고 빠르다. 한국에 들어온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곳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을 싫어하거나 정치적 문제를 들어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최소한 과거처럼 한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줄었죠.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엑스포에서도 한국관이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망한 엑스포, K관만 흥행 대박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죠. 저는 솔직히 약간 배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일본에게도 좋은 자극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주해선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랄까요? 지금은 쌀값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쌀 수입 확대와 일본 내부의 농지 재편, 스마트 농업 시범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결합된 결과죠. 당장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적어도 폭등 양상은 줄어들었고 편의점 삼각김밥 품절 사태도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추가로 제가 직접 만든 한국의 혁신 시스템 소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오사카시 공식 채널에 업로드했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쿠라 주무관 멋있다. 한국 지식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한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일본이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응원 댓글이 달리니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한국을 무시했던 시절이 이렇게 금세 과거가 되다니. 하지만 스스로에게 늘 다짐합니다. 배울 건 배우고 서로 협력하자. 정치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한국의 긍정적인 면까지 외면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건 참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거만하게 무시했던 과거가 지금은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일본과 한국이 제대로 교류하고 서로의 기술과 문화를 나눈다면 분명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한글 자판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해보려 합니다. 농업과 ICT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국과 협업할 일이 계속 생기니까요. 오사카 시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쌀값 폭등과 엑스포 위기를 거치며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게 된 이 이야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경쾌한 재미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 따위 라고 무심코 말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고 말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제가 겪은 가장 큰 역전 드라마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편견을 갖고 있다면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처럼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기술과 문화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쿠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네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